오늘은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나 직업을 선택할 때 또는 직장을 선택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선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제 눈에는 자기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영향을 받죠. 사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요, 부모의 손길이 그렇게 세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정도였지, 일반적으로 부모는 그저 학비나 대주는 정도였지, 아이의 진로를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잘 몰랐거든요. 본인들조차 부모들이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로를 가르쳐줄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죠. 이런 부모-자식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식들을 기르면서부터입니다. 1990년대부터죠. 학원 자율화가 되고 강남 대치동에 학원가들이 만들어지고 강남 8학군이라는 소리들이 만들어진 것들도 모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작품입니다. 자신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결과죠. 그런데 재미난 건 자신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공부가 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저 학원에 밀어넣기만 하면 다 되는지 알았죠. 그렇게 아이들을 강제로 밀어넣어 기른 세대들이 디지털 세대들이고요.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 말을 듣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들의 인생이 부모님 말씀처럼 흘러가지 않아 버리니 미치는 거예요. 이 세대 갈등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배운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도 않고 부모 말대로 해봐도 별 뽀죽한 수가 없고 세상은 이미 빡빡하게 다 자리 잡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바구니도 없고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온갖 편법이 다 횡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잘 배운 아이들일수록 이런 편법과 유도리에 약한 거죠. 왜 온실 속의 화초들이 세상의 거친 바람을 이겨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교사가 장땡이라고 임용고시에 매달린 세대들은 이제 학교에서 버티기가 어려워져서 학교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공시에 매달렸던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죠. 부모들이 던진 몇 마디 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 아이들은 휘청휘청 거립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고 민원에 시달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니 차라리 다 때려치고 쉬었음 인구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의사들도 그렇게 되겠죠. 참 가성비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 아날로그 세대들과 디지털 세대들은 사회적인 환경이 완전히 다른 세대들입니다. 이 아날로그에서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 대한민국이 한참 건설되고 만들어지던 시절에 사회에 나왔죠.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는 족족 들어가서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X세대들은 선배들이 다 자리 잡고 차지하고 앉아서 이미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진 시절의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X세대들은 위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치이는 낑겨있는 세대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비록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베이비 부모들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또 전형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세대들이라서 유순한 편이죠. 디지털 세대들은 부모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입니다. 이미 사회 틀이 다 잡혀 있었고요. 이 나라도 거의 완성이 다 된 상태였죠. 게다가 본투비 디지털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한 세대들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던 아날로그 세상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느냐 하는 시대죠.
이처럼 환경이 전혀 달라서 아날로그 세대들의 행동 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해진 룰대로 살면 될 걸 왜 저렇게 질서를 파괴해가면서 지멋대로 사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반면 아날로그 세대들이 바라본 디지털은 융통성도 없고 자립심도 없다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눈치 더럽게 없다면서 모질이 취급을 해버리죠. 아날로그 세대들은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올 줄을 몰랐어요. 아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의 폭이 눈이 뒤집힐 정도로, 눈이 돌아갈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나마라도 적응을 해가면서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죠. 반면 디지털 세대들은 그 변화의 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며 컸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 반목을 할 수밖에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가장 큰 패착은 자식들의 인생에 간섭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아이들이 크면 잘 될 줄 알았죠. 어떤 세상이 올 줄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자식들을 가르친 대로 자신들이 살면서 그런 소리를 했으면 그나마 좀 낫죠. 입으론 입에 발린 좋은 말들 떠들어대면서 정작 자신들의 인생은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이 없는 세대예요. 워낙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닥치는 대로 성장을 해서 누가 뭐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자신들끼리도 치열했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당연한 세대들이라서 자신들이 얼마나 거친지 잘 몰라요. 부모 세대들이 워낙 배우지 못했던 세대들이라서 지들이 최고로 잘난 줄 압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세상이 워낙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다 보니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죠. 그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프라이드가 대단들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아나무인입니다. 일평생 눈칫밥 먹고 살아서 눈치는 또 얼마나 빠른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살 꼬랑지 말고 조금만 유리하다 싶으면 난리가 납니다. X세대들은 그나마 교육을 좀 받은 세대들이라서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탓에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또 선배들이 길을 닦아놓은 뒤를 걸어가는 입장이다 보니 거칠게 산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 늘 눌려서 삽니다. 디지털 세대들은 또 새로운 종족이라서 세대 차이를 느끼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참 난감하죠.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혼란의 한 측면이 바로 이런 이유로 벌어진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제 좀 보이세요? 그러니 이제는 좀 기준을 정해놓고 세상을 봅시다. 첫 번째, 미래의 세상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엔 동의들 하시나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미친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계획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아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자신들이 경험을 해서 아는 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어떻게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하고 계획을 합니까? 지금 투자한다고 하죠. 주식 투자 이런 거. 그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기지. 직업을 고르고 선택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저는 개그맨 유재석 군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서
오히려 그런 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들었어요. 자신은 단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눈앞의 일만 신경을 쓰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또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젊은이들에게 유재석 군의 이 방법론을 추천드립니다. 혜진아, 너는 꿈이 뭐니? 저 꿈이 없어요, 오빠. 너 나랑 비슷하구나. 네, 꿈도 없어요. 나도 꿈이 없는데. 네. 제일 싫어하는 질문 두 가지가 앞으로의 계획이랑 꿈이 뭐니? 야, 진짜 나도 계획 없이 살거든. 나는 지금까지 계획한 게 없어요. 저도 없어요. 계획대로 풀린 적도 없고. 너도 그래서 계획 안 하는구나. 네. 맞아, 실망하지 않으려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제가 꿈이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목표나 계획을 맞는 걸 애초에 싫어해요. 뭔가 저는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회피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따로 나의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을 잘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개를 할 수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왜요? 나는 그런 집중이 안 되던데.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좀 그런 느낌? 이 일에 막 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내가 하고 갖고 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가서 막 하나 끝냈다 이러면은 내 스스로 그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그건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부디 그 평생 직업, 평생 직장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출현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정된 것들은 없었어요. 이 세상은 쉼없이 발전을 했고요.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 발전을 해왔습니다. 당장 유재석 군이 처음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을 꿈을 꿀 때의 코미디언과 개그맨들과 또 지금 우리나라의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유재석 군은 그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데뷔 때 하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명의 긴 시간 동안 그 업계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죠. 부침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업계에서 유재석 군이 살아남은 건 분명히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걸어온 덕분일 겁니다. 그러니 계획하지 마세요. 목표? 그런 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내 스텝이 엉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아주 어린 학생이거나 아니면 인생을 정말 살 만큼 산 노인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다 원리가 똑같으니 모두 같아요. 내게는 주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해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일단 냅두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동안 나는 착실하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당장 주위에서 대학을 가라고 압박이 심하죠. 그런데 난 대학에 갈 실력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리해서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한다고 대학에 가질까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수능 결과에 맞춰서 대학에 입시 지원서 내보고 합격이 되는 데가 있으면 그 대학에 가야 할까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선택이죠. 아이들은 그걸 원치 않는데 어른들은 자신들이 아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압박합니다. 안 봐도 뻔하죠. 그러나 저라면 아이에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리고 아이가 선택하는 대로 가도록 해줄 겁니다. 대신 그 길로 가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감당해야 할 건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는 식으로 정보를 주겠습니다. 아마 주변의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건 당분간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라든지 또 친구들을 쳐다보면서 내 스스로 좀 자괴감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친구들이 대학 가서 노는 걸 보면서 유혹에 빠지기 쉽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왜냐면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자율에 또 맡기는 거죠. 가령 애초부터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없었다면 올해 대학 입시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먼저 갖춰야 할 겁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면 말이죠. 반면에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아이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저는 존중을 하겠어요. 그럼 뭘 하고 싶은지 묻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도울 겁니다. 만약에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래서 마냥 놀고 싶다면 그것도 좀 기다려주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길고요. 당장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니 먼저 달려간다고 결승전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충분하게 훈련한 뒤에 출발을 해도 결국 비슷비슷하게 다 만나고요. 인생 레이스가 참 길죠. 먼저 신나게 놀았다면 나이 들어서 안 놀게 돼요. 자연스럽게. 재미가 없으니까. 대신 아이가 그때가 되도록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을 만들지 못했다면 뭔가 부모인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 충분하고 다양한 정보를 주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이 환경은 분명히 아이에게 다양한 정보를 줬을 겁니다. 그 다양한 것들 가운데서 자신이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 있었을 거고요. 다만 그것의 재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없도록 부모인 내가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히 내 방식대로, 내가 아는 바대로 아이를 뒤흔들었을 거예요. 아이에게 간섭을 한 만큼 아이의 인생은 망쳐집니다.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오랫동안 길게 잡아 끈 만큼 아이의 인생은 뒤엉키게 되어 있고요. 결국 늙어서 부모 속을 뒤집죠. 뭐 이건 100%입니다. 이 자연의 운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절대 아닐걸요. 재미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거죠. 이처럼 노래가 좋으면 노래를 하고 춤이 좋으면 춤을 추고 영화가 좋으면 영화를 하세요. 그 분야에 가서 놀다 보면 그 환경 속에서 다시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바꿔서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면 됩니다. 가령 춤판에 뛰어들었어요. 미친 듯이 춤만 추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랑 놀다 보니 공연을 기획하는 게 재미있으면 그리로 또 가보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재주는 다양하고 제각각이라서 내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다 모를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의사질보다는 병원 경영에 더 소질이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병원 경영으로 길을 바꾸면 되죠. 그렇게 병원 경영을 하다가 또 다른 사업이 눈에 띄면 아마도 사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평생 직업이니 뭐 평생 직장이니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절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삶은 엉망인데 부모에게 믿어달라고 하면 너라면 믿겠어요? 최소한 부모에게 나를 믿어줄 수 있도록 뭔가를 하세요. 하다못해 자기 방 청소는 자기가 한다거나 학교 가는 건 최소한 자기가 일어나서 제 시간에 간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뭔가 커다란 걸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뭐 부모에게 말발이 서죠. 그렇게 일단 말발을 세우고 부모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당장 대학을 갈 실력은 안 되는데 대학에 가고 싶어졌다면 부모님께 일단 내 정돈된 생활을 먼저 보여주고 1년 정도 실력을 길러서 대학에 가겠다고 딜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부모님들은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한 번은 줍니다. 이건 부모님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는요,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게 젊음에 배팅을 해줍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참, 삶에 필요한 얘기는 이런 것들인데 말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나이를 먹었어요. 뭐 한 60이 됐다고 칩시다. 배운 것도 없고 주특기도 없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봅니다. 뭐 어디 경비원 일자리나 주유소 알바, 또 조금 여유 있으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바리스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청춘이라고 젊다고 정말 온갖 꼴값을 다 떨죠. 노가다를 나가는 양반도 계실 테고요. 요즘엔 뭐 노량진 고시촌에 자격증 딴다고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뭐 하는 짓인지. 동네 문화원에도 뭔가를 배우겠다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양반들 보면 참 뭐가지 참 힘들어가 있고 참 과간들 아닙니다.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차라리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길이 막혔잖아요. 막혔다는 건 뭔가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뭔가 놓친 것들이 있고 착각했던 것들이 있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춰서 성장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말이죠.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거기에 발맞춰서 살지 못했죠. 물건을 인터넷에서 사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 코로나 시절이 정말 지옥이었죠. 또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인간관계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어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질 인간관계들이 태반일 테고요. 그러고 보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잘 모를 거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연락하는 관계부터 정리를 해가자고요. 그리고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나에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스톱을 시키고요. 자기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심심해서 그래서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잠시 거리를 더 봅시다. 이렇게 찻대고 포대고 나면 남는 인간관계가 아마 모르긴 해도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겠죠. 내가 헛살았다는 걸 말이죠. 모든 인간관계가 끊겨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비로소 보일 겁니다. 나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는 돈으로 사람을 부려왔던 겁니다. 이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반추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동안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관문을 넘어서지 않고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마련이 되면 이제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요.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이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뭔가를 할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이 힘들게 사는 법이 없고요. 나이만 먹었지 우리가 이 사회의 어른이 된 적이 없어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직업은 어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에 각자 자신들이 진 빚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빚을 갚아야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빚을 받을 사람들로 내 주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라고 직업을 갖는 것이고요. 내 할 일은 내 앞에 옵니다. 내 환경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잘 소화해내야만 더 큰 일들을 주죠. 내 앞에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